지금 벼랑 끝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벼랑 끝. 가릴 때가 아니에요. 옷 매무새를 만질 때가 아니에요. 옷 입었음에 감사하고 그냥 가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 만나는 게 중요하냐? 그분들이 답을 알고 있어요. 무조건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돈을 벌고 있거든요.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버는지를 알고 있어요. 네, 이 영상은 40대 분들 그리고 50대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30대 분들은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직장생활도 경험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러나 40대 분들, 50대 분들은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많게는 10년, 진짜 많아야 10년, 짧게는 1, 2년이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요즘에는 회사가 예전처럼 안정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좋은 회사, 연봉이 많은 회사들은 또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중소기업, 작은 회사 다니는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불만이 많거든요. 뭐 복리후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처우라든가 아무튼 둘 다 문제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폐업도 많이 하고 M&A도 많고 그리고 그런 걸 떠나서 이 생태계 구조가 막 드라마틱하게 변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어떤 한 가지 스킬을 가지고 오랫동안 버틴다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물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래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오래 버티는 게 좋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것만큼 사실 효율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직장 다니다가 독립해서 지금 개인 사업자로 생활한 지가 벌써 10년 됐거든요. 10년 동안 진짜 고백하건대 휴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어차피 내가 만들면 휴일이고 내가 쉬면 휴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쉬지를 못해요. 그건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아마 저와 비슷한 직업을 가진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시간이 많아도 항상 내 미래에 대한 걱정,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다듬는 과정들, 그 다음에 개인 브랜딩이라는 게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 1년, 2년이 지나게 되면 트렌드도 바뀌게 되고 하다 보니까 늘 저 자신을 계속 새롭게 단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이 영상을 어디서 찍는 거냐면 지금 부산입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인데 지금 오늘 부산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부산에서 소위 말해서 워케이션, 일도 하고 좀 베이케이션도 하는 거. 뭐 이게 노는 거 아니겠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지금 시간이 7시인데요. 이제 부산에 점심쯤에 도착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일했습니다. 일하고 7시가 돼가지고 지금 밖에는 어두워졌는데 그래도 오늘 뭔가 부산에 와서 영상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카메라 켰는데 그래서 직장을 다닌다는 거는 사실 워라밸 측면에서는 최고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직장을 나와서 내가 뭐 자유롭게 개인 사업을 하게 되면은 자유시간이 많아질 거 아니냐. 자유시간은 많죠. 하지만은 일하는 시간은 24/7 하루 24시간 주 7일을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막 싫은 느낌은 아니에요.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직장인과 사업자의 차이인데 사업자들은 본인이 본인을 막 계속 다그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지금 2026년을 맞이해서 2025년의 연말이잖아요. 저도 지금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내년에는 어떤 변신을 해야 되는지 계획을 짜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산에 온 거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40대, 50대 분들 저한테 질문하시는 게 있어요. 나도 독립을 할 거다. 그리고 나도 방향은 잡았다. 내가 막상 나왔는데 자신감은 있어. 그리고 내 분야도 정했어. 그런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가서 뭐 해야 되지? 모르는 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은 주제, 영역이 딱 정해져 있어. 난 이거 가지고 할 거야. 이런 분들도 은근히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조차도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은 막상 내가 나왔는데 이게 일이 과연 돈이 벌릴까? 제 아는 형님도 지금 나온 지 한 5개월 됐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수입이 제로는 아니에요. 돈을 벌긴 버는데 많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뭐 물어보진 대답하기도 좀 그렇고 물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얼핏 생각할 때는 아마 100만 원이 월 100만 원이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독립해서 5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막 몇백을 벌 그거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제 뭐 한 1년 정도는 저는 이제 그레이 존이라고 보는데 저도 예전에 2016년에 독립했을 때
1년 정도 진짜 수입이 없었었어요. 이제 그 뒤로는 다행히 운이 좋아서 이제 일이 좀 계속 꾸준히 들어왔고, 먹고 사는 데는 뭐 지장이 없을 정도.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저도 저의 과거를 한번 회상해 봤어요. 나는 옛날에 어땠지? 근데 이제 그 변곡점이 있더라고요. 변곡점이. 제가 한 두세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의 주제는 내가 독립을 해서 실무적으로 진짜 뭘 해야 되는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한 1년 정도. 저는 한 1년 정도는 봐야 된다고 보는데, 그 1년 정도 뭘 해야지 실질적인 수익을 내가 얻을 수 있느냐.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개인 사업자한테는. 수입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은 이제 과감하게 자신감 가지고 독립하셨다가, 이게 남의 인생이 아니죠. 자기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다들 자신감 있게 독립을 하거든요. 근데 한 1년, 한 2년 정도 하시다가 1년 만에 돌아가시는 분은 없어요. 한 2년 정도 하시다가 다시 회사로 입사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뭐 다시 회사에 들어갈 수 있다면 다행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마음 먹었으면은 성과가 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 성과는 어떻게 내는 것이냐. 일단 사람을 만나야 돼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이 기회라는 게요. 이제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영업 출신이라서 어떤 매출을 일으킬 때는 항상 그 분야에 사람을 만나요. 그 분야에 그래도 좀 먹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급자족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영업을 할 때도 어떤 신규 사업을 할 때가 있잖아요. 신규 아이템이 떨어졌다. 신규 사업을 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물론 시장 조사도 다 중요한데 그 시장 조사의 일환으로서 페이퍼워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업계, 그 에코시스템에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무조건. 만약에 내가 무슨 뭐 반려동물 관련된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쪽에 관련된 음식을 만들던 뭐 도구를 만들던 서비스를 하던 뭐든지 간에 그쪽에 있는 스테이크홀더들을 만나는 게 최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한다.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러면 무조건 동물병원 원장님 만나시고 반려동물 용품을 유통하는 사람 있잖아요.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찾아보면 나오잖아요. 무조건 찾아서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항상 어떻게 만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어떻게 만나는 방법은 없습니다. 무조건 그냥 만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 그 다짐이 되게 중요해요. 무조건 만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인정을 저도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저처럼 영업을 하던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이게 뭐 크게 부담이 안 되거든요. 좀 부끄럽거나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만나요. 근데 이제 영업을 안 해보신 분들이나 좀 내성적인 분들은, 내향인 분들은 그게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벼랑 끝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벼랑 끝. 지금 뭐 가릴 때가 아니에요. 옷 매무새를 만질 때가 아니에요. 옷 입었음에 감사하고 그냥 가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 만나는 게 중요하냐? 그분들이 답을 알고 있어요. 무조건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돈을 벌고 있거든요.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버는지를 알고 있어요. 두 번째, 반드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끼리는 항상 불만족이라는 게 있어요. 아, 이거 누가 좀 이 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주변에서는 안 하거든요.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그 업계, 어떤 해당 업계에서는 어떤 특정 일이 너무 귀찮아서 안 하는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있거든요.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그거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끼리는 맨날 그러는 걸 하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새롭게 그 생태계에 진입하는 분들께는 그게 하나의 큰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기존에 있던 그 플레이어들이 여러분들한테 사람을 소개해 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비즈니스 기회를 소개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힘들겠죠. 하지만 그 힘든 일을 함으로써 내가 그 생태계, 그 산업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Go to market strategy, Go to market, 그 마켓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도 지금 2026년을 맞이해서
저는 항상 새로운 커리큘럼을 개발하거든요. 이제 2026년에 새롭게 런칭하는 그런 분야가 중장년, 여러분들처럼 중장년 분들을 위한 직업 선택, 비전 설계를 도와주는 그런 워크숍을 좀 준비 중이고요. 강점 기반 세일즈라고 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강점 코칭 분야를 이제 세일즈 접목시켜가지고 너의 강점에 기반해서 세일즈를 해라. 분야를 하나 이제 개발했거든요. 책도 썼고. 그 분야를 제가 새롭게 팔려고 하는데 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음 주에 매일 미팅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누굴 만나냐고요? 교육사업 하시는 분들, 이런 컨설팅 강의하시는 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들을 만나야지 새롭게 소개도 받을 수 있고 또는 제가 몰랐던 요즘 교육업계의 트렌드를 제가 알 수가 있잖아요. 혼자서만 일하면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만나는 겁니다, 무조건. 두 번째는요, 뻔한 얘기지만 여전히 진리인 방법입니다. 책을 쓰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책을 쓰는 겁니다. 이 책이라는 게 어떤 분들은 야, 요즘에 누가 책을 읽어? 책 써서 뭐 하냐? 그건 뭐 아무도 읽지도 않는데.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게요. 책이라는 거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브랜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품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책 말고 어떻게 여러분들을 홍보하실 건가요? 엄청난 홍보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을 브랜딩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SNS로도 이제 알릴 수 있고 북토크도 할 수 있고 세미나도 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이제 책만 달랑 쓰면 안 되고요. 책을 쓴 다음에 그거 후속 조치를 해야 됩니다. 무료 세미나를 계속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벤터스 같은 데다가 홍보해가지고 모객도 하고. 저는 지금 위워크인데요. 위워크 같은 이런 회의실 같은 거 빌려가지고, 물론 이제 이거는 회원만 빌릴 수 있는 건데, 그 장소 빌릴 수 있는 그 플랫폼, 제가 이 밑에 자막 깔아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장소도 섭외하시고, 뭐 아마 대부분 다 유료일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가 창업허브라든가 핀테크 센터라든가 뭐 이런 데 공공기관 있잖아요. 이런 데서는 그 공간을 또 무료로 빌려주기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수익 사업은 못하고 무료 세미나는 하실 수 있어요. 뭐 디테일한 스킬들이 또 몇 개 있는데 그것보다는 일단 여러분들이 책을 쓰는 게 가장 급선무일 겁니다. 근데 책이라는 건 왜 중요하냐면 적어도 내가 그 분야에 있어서 고민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뭐 박사 그러면 뭐 길거리에 치이는 게 박사잖아요. 근데도 박사라고 하면 인정해 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뭐 되게 뛰어나서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그 고난과 인내를 했다라는 그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지식의 깊이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책을 썼다라는 거는 적어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고민은 해봤다. 그래서 어디 가서 내가 한 2시간, 3시간 정도 떠들 수 있다. 그 책을 쓰는 게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사람을 무조건 많이 만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책을 쓰셔야 된다. 책을 쓰신 걸로 세미나라든가 북토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 사실 이거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10년 지났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낮에 이렇게 공유 오피스 와가지고 책을 썼고요. 밤이 되면요, 저는 나갔습니다. 밖에. 저는 대리기사 뛰었었어요. 제가 대리기사 뛴 게 한 6개월 정도 뛰었습니다. 그때 2016년에 독립했을 때 책을 쓸 때는 낮에 쓰고 밤에는 일했었어요. 대리를 뛴다는 게 2가지 효과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당연히 돈 버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제가 남의 차를 몰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이렇게 대리를 뛰다 보면 부자를 만날 때도 있고요. 커플이 탈 때도 있고요. 이런 거를 경험하면서 약간은 내가 좀 뭐랄까요, 이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그게 사실 전 자극이 되더라고요. 저는 긍정적으로 전 자극이 되더라고요. 내가 진짜 성공해야 되겠다, 진짜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차주분하고 대화할 때도 있었어요. 그럼 이제 대충 대화하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 어떤 사람인지 대충 예상이 가잖아요. 실례지만 어떤 일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고, 뭐 업체 대표다, 무슨 뭐 어디 교수다. 그러면 제가 말을 막 걸죠. 이 사람과 이제 대화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또 인사이트도 얻고, 한 30분 동안 40분 동안 대리기사라는 게 그냥 운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대화를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정말 남는 장사더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대리기사 뛰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제 자신을 자극했었고, 또 이제 생활비 버는 것도 있었고요. 여러분들 저의 부족한 얘기를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독립을 하시고 나서 6개월에서 1년 어떻게 뭘 해야 되느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